안녕하십니까? 닥터맘의 자폐사이언스, 과학으로 푸는 자폐 이야기 소변 유기산 다시 보기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능의학병원에서 의뢰하는 검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유기산 검사 재해석입니다. 기존의 결핍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 몸의 대사 흐름에 초점을 맞춰 TCA 회로, 전자전달계, 그리고 글루타메이트의 상관관계를 심도 깊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유기산 검사를 다시 보는 첫 번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종종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합니다. 검사 결과상 특정 영양소의 부족이 확인되어 이를 보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과흥분, 수면 장애 등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는 수치대로 채웠는데 왜 나빠지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바로 관점의 전환에 있습니다. 즉 무엇이 부족한가가 아니라 어디가 막혔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상 현장의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해석은 수치가 낮으면 결핍으로 보고 단순히 영양소를 보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사 경로의 정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심층적인 해석은 유기산 수치의 상승을 단순한 과잉이 아니라 대사 정체로 인한 병목 현상의 신호로 파악합니다. 핵심은 유기산 수치를 저장량이 아닌 흐름의 잔여물로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로부상과 젖산의 동반 상승은 대사 흐름 진입 실패의 중요한 징후입니다. 흔히 이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에 따른 단순한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재해석에 따르면 이는 피로부산이 TCA 회로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원인은 연료 부족이 아니라 TCA 회로의 후방, 즉 전자전달계의 폐쇄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젖산의 상승은 에너지 고갈이 아닌 대사 흐름의 처리 용량 초과를 의미하는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TCA 회로의 본질에 대한 통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TCA 회로를 에너지를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으로 생각하지만 진실은 에너지를 처리하고 분배하는 교차점에 가깝습니다. TCA 회로는 탄수화물, 지방, 아미노산 등 모든 연료가 합류하는 지점이며 중요한 전제 조건은 출구인 전자전달계가 개방되어야만 회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출구가 막힌 교차로에 추가적인 연료, 즉 영양제를 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대사 정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자전달계의 폐쇄는 일련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째, 전자전달계가 차단되면 NADH가 적체되고 NAD가 고갈됩니다. 이어서 TCA 회로로의 진입이 차단되며 대사체들이 적체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처리 불가능한 과부하 상태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단순히 에너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대사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과부하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사 흐름이 막혔을 때 우리 몸은 글루타메이트라는 비상 배출구를 사용합니다. TCA 회로의 정체가 발생하면 알파케토글루타르산 등을 통해 글루타메이트가 외부로 배출됩니다. 이는 막힌 대사 흐름을 우회하기 위한 일종의 비상 배출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임상적으로 OAT에서 TCA 관련 지표가 상승하는 것은 글루타메이트 처리 실패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뇌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NMDA 글루타메이트 수용체의 과자극을 통한 흥분성 독성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케톤은 뇌에 좋은 청정 대체 에너지라는 통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자전달계가 개방되고 옥살로아세테이트 즉 OAA 풀이 유지되며 NAD-NADH 균형이 필수적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해당합니다. 유기산 검사에서 보면 베타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 즉 케톤이 상승하면서 동시에 피로부산과 젖산이 동반 상승하는 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이는 건강한 적응인 케토시스가 아니라 병적인 대사 스트레스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톤은 대체 연료가 아닌 글루타메이트 압박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복잡한 대사 과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교통 모델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같은 영양소는 도로 위의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들은 에너지가 모이는 교차로인 TCA 회로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빠져나가는 관문은 바로 신호등에 비유되는 전자전달계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 신호등, 즉 전자전달계가 고장나서 계속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호등이 고장나 빨간불이 계속 켜져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기운이 없다는 이유로 영양제, 즉 더 많은 자동차를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잘못된 대처입니다.
이미 막힌 교차로에 차량이 증가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처럼 이는 뇌의 과흥분, 감각 예민, 수면 장애와 같은 임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좋다는 영양제를 먹였는데 아이가 더 예민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경험이 바로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치료 전에는 반드시 다음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전자전달계 즉 출구는 열려 있는가, 미토콘드리아 말단 기능이 정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락테이트 젖산 수치와 락테이트, 피루베이트 비율이 상승되어 있으면 병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OAA-풀은 회복 가능한가, 이는 TCA 회로 작동의 핵심 매개체입니다. 이는 유기산 검사에서 말레이트 수치가 정상 범위여야 OAA-풀이 정상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루타메이트 풀은 안정적인가, 흥분 독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유기산 검사에서 퀴놀리네이트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 수치가 높다면 글루타메이트 과다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면 현재의 치료 전략을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략은 추가가 아닌 정지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더 밀어넣기보다는 대사 흐름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예민함 증가, 수면 불량 등은 몸이 우리에게 멈추라고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때로는 더 많이 주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이 최선의 치료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유기산 검사 재해석의 5원칙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TCA 회로는 공장이 아닌 교차로입니다. 둘째, 전자전달계는 대사 흐름의 핵심 출구입니다. 셋째, 글루타메이트는 대사가 막혔을 때 나타나는 위험 지표입니다. 넷째, 케톤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유용한 조건부 에너지이며 병목 시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략은 속도 조절과 흐름 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행동의 원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넘쳐흐른 에너지가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유기산 검사 다시 보기 두 번째 시간으로 NMDA와 GABA의 균형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는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 아이의 행동이 설명되는 순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